뮤직비디오가 태연이 뮤직비디오가 갑자기 저희가 뭘 본 거죠? 갑자기 나 밝은 노래 나오길래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편집 잘못된 줄 알았는데. 네. 교도소에서 뮤직. 죄송한데 이 정도면 벌 받으러 들어간 교도소에서 저렇게 뮤직비디오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뭐야?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호텔 들어갔네, 호텔 직접 들어갔어. 게다가 주문까지 했다고. 네. 뭐야? 네, 사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처럼 교도소는 범죄 그런 교화소가 아니라 야. 갱단 범죄의 온상으로 변화한 건데요. 교도소 안에서도 갱단 단원을 뽑고 또 훈련시키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건 뭐, 와. 교도소 호화 무슨 시설? 사실 그러니까. 호텔 같이 해놓고. 야. 너무 와, 이거는 정말 중남미 상황의 그냥 그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범죄 집단에 불과한 갱단이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치, 부패한 정치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실제로요. 이렇게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인 후안 오르난도 에르난데스는 갱단과 공모를 해서요. 400톤 가량의 코카인을 미국에 밀바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마약 국가 사업이네, 국가 근데 사업.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나 보네요. 네, 그렇게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또한 이제 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까지 간 에콰도르의 예르모 라소 전 대통령은 가족이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라는 또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자, 그러면은 중남미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각국 정상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야 이게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까? 일단 뽑기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뽑는 건 그럼 선거도 뽑아놓으면 믿을 어렵고 수는 지금.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 사실은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사실 입안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남미의 전반적인 빈곤 문제 해결이 필요할 텐데요. 그 선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의 대통령이었고 지난해 다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룰라의 그 가족 수당 제도인 그 브라질의 빈곤 퇴치 정책, 보호사 파밀리아 정책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결과로요. 2003년 네.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던 그런 빈민수가 2011년도에는 11%로 줄어드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약 3,200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중산층으로 네.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등한 국가로 이행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쌤, 위에는 세계 최대 부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마약을 소비한다는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그 중남미 국가들 스스로의 힘으로 과연 이런 갱단 문제, 이런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스스로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갱단 문제 해결하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마약 범죄가 사실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분업화되면서 중남미 각 국가 차원에서의 그 갱단을 단속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실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중남미 갱단이 알약으로 가공해서 미국으로 지금 판매하고 또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으로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유통이 이제 확장되고 있어서 중남미 마약이 어떻게 해요? 더 퍼져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초국가적 집단으로 성장한 중남미 갱단을 잡기 위해선 국제기구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남미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뭔가 중남미 하면은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들이 해결이 된다면 어떤 좋은 면들,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저희가 한쪽 면을 사실 본 거잖아요. 중남미의 조금 어두운 부분들. 사실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물적 자원이 사실은 중남미의 힘이자 큰 강점입니다. 원래 중남미 사람들은요, 원주민과 이주해온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그 결과 새롭고 독특한 이러한 현상을 저는 혼종성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의 이런 혼전성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사실은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메시.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까지 그 중남미의 그런 매력은 그런 예체능 등에서 사실 이제 매우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런 예체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이잖아요. 네. 이 자원의 보고가 바로 이제 중남미입니다. 네. 그 리튬 매장의 세계 1위가 중남미의 심장이라고 하는 볼리비아입니다. 오, 볼리비아. 볼리비아. 예. 또 칠레가 또 구리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카인 최대 생산국으로 우리가 확인한 콜롬비아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네. 에메랄드의 그 생산량이 50%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자원부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참전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에게 아미고가 이제 친구인데요. 아미고.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미고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프. 무이 아미고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빠른 시일 내에 마약, 깽단, 그런 폭력 등 중남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사회 불안정성이 해결되어 중남미가 다시 평화롭고 매력적인 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중남미가 귀감이 되는 지역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